안녕하세요, 미소냉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력회로도 그려보기입니다. 이번에도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이 도면은 동력회로도의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 도면 프레임에다가 다시 처음부터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완성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공급되는 전원 사양을 적어 준 거고요. 삼상 4선식 380V 60Hz가 공급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멘트는 적는 분도 있고 안 적는 분도 있는데, 공장에서 배선해 오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려주고 현장에서 배선해야 되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RSTN 선이 이렇게 오고요. 첫 번째로 이쪽 보시면 MCCB라고 해가지고 냉동기의 메인 차단기가 있습니다. 앞에는 모델이라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 30A 짜리 차단기를 달았다는 뜻이고요. 이 차단기 1차 측 선은 당연히 현장에서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N상 같은 경우는 차단기를 3상 4선식으로 안 쓰고 3선식을 쓰면서 3상 차단기 옆에다가 단자대를 설치해 가지고 N상을 그냥 끌어다가 판넬 내부에서 이렇게 배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단기는 3상짜리를 쓰고 옆에다가 이렇게 단자대 하나짜리를 써가지고 N상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N상은 이렇게 단자대를 쓴다고 단자대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자대를 쓰는 이유가 220 차단기를 메인 차단기 1차 측에서 따기 위해서 단자대를 쓰기도 합니다. 4선식을 쓰면 2차에서 따야 되잖아요. 4선식을 쓰면서 220을 1차에서 딸 거라면 굳이 4선식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220 차단기를 이 메인 차단기 2차가 아니라 1차에서 따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판넬을 테스트할 때 메인을 내리고 220만 올려서 마그네트나 릴레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220 차단기를 이 메인 차단기 2차에서 땄다 그러면 판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220 차단기와 메인 차단기, 이 동력 차단기를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냉동기에 현재 냉매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압축기 마그네트가 붙어버리면 당연히 컴프한테는 데미지가 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인 차단기 1차에서 220 컨트롤용 차단기 선을 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 메인이 올 때 현장에 있는 분전반에서 따로 이 선을 개별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사실 이 냉동기에 대한 메인 차단기가 분전함에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220 차단기는 이 냉동기 메인 차단기에 1차에서 따도 무방하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차단기가 있고요. RSTN 4선이 있고요. N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자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NFB 라고 해가지고 배선용 차단기를 달아놨습니다. 이 NFB는 No Fuse Breaker 라고 해가지고 퓨즈가 없는 차단기라는 뜻입니다. 퓨즈는 과전류를 감지해서 한번 터지면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No Fuse Breaker는 퓨즈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10A라고 적혀 있는 건 10A죠. 이 차단기의 용량을 뜻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15A 짜리도 많이 쓰긴 했는데 이 단상에서 쓰기엔 15A는 사실 좀 높죠. 그래서 10A 정도나 8A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더 좋겠죠. 그 정도 낮게 좀 써주시면 오히려 좋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ELB라는 게 있습니다. ELB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어스 리퀴지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누전은 감지를 하지 않아요. 과부하만 감지를 하고요. ELB 같은 경우는 과부하도 감지를 하고요. 누전까지 감지를 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드레인 히터용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히터나 전등 같은 경우는 누전까지 감지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ELB를 달아줍니다.
일단 NFB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용 차단기고요. ELB는 안 다는 경우도 많은데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설치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뭐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달아주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히터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창고 내부 전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 드레인 히터 같은 경우는 유니트 쿨러 드레인판에 있는 히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상 시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 드레인 배관 쪽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밴드 히터를 많이 감아요. 동결 방지용 히터를 감는데 그 드레인 히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A짜리 차단기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인 차단기 2차 측을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CM은 펌프 모터라고 해가지고 압축기 마그네트를 뜻해요. 밑에 보시면 MC2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마그네트의 사양을 뜻합니다. 22A짜리용 이제 마그네트를 쓴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EOCR 30A짜리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따라가면 이 CM은 이제 컴프를 뜻하고요. 이 컴프에는 이제 접지까지 연결을 해준다라는 이제 접지 표시까지 해줬고요. 밑에 4DES7 20D는 빗저 압축기 7.5마력짜리 중원용 이제 모델명이고요. 밑에는 이 압축기 최대 전격 전류치를 적어준 겁니다. 최대 전격 전류치를 알면 EOCR과 마그네트 선정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거고요. 옆에는 콘덴서 팬이라고 해가지고 응축기에 달려있는 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응축기 팬모터용 마그네트라는 뜻이고요. 마그네트 사양은 9A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OCR은 1.6에서 2.5A짜리 OCR을 달았다는 뜻이고요. 밑에는 이제 콘덴서 팬 기호를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밑에는 패키지 7.5마력짜리를 썼고 0.2kW짜리 팬이 2개가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제조회사에서 7.5마력짜리 패키지는 이렇게 08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에는 유니트 쿨러 쪽인데요. 이 DH 같은 경우는 디프로스트 히터라고 해서 제상 히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DH는 제상 히터용 마그네트를 뜻하고요. 제상 히터 마그네트도 MC22A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상 히터의 마그네트 2차 측은 현장에서 보통 단자대 처리를 안하고 마그네트에다가 다이렉트로 물려요. 사실 뭐 다이렉트로 마그네트에 물리나 단자대를 설치하나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그네트에다가 바로 물릴 수 있게 점선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밑에 단자대 표시는 이제 얘가 유니트 쿨러 쪽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모를 쳤잖아요. 이게 이제 외부에 있는 유니트 쿨러 제품을 뜻하고요. 그 유니트 쿨러에 있는 단자대에서 이렇게 마그네트까지 현장에서 배선을 해줘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유니트 쿨러 내부에서는 당연히 히터까지 공장에서 배선을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제상용 히터의 용량은 8.08kW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UF1은 유니트 쿨러 팬 1번 마그네트라는 뜻이고요. 마그네트 사양도 역시 9A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OCR2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응축기에서 이제 OCR을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용한 OCR은 OCR1, 두 번째로 사용한 건 OCR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유니트 쿨러 팬의 OCR 같은 경우는 사양을 2.5에서 4A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트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OCR에는 외부에서 배선하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자대 처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단자대 처리를 해주고 현장에서는 이제 유니트 쿨러에서 날라온 선을 이 단자대에다가 배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점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유니트 쿨러 팬에서 유니트 쿨러 단자함의 단자대까지는 공장에서 당연히 배선을 하겠죠. 그리고 유니트 쿨러 팬의 전기 사양도 0.2kW고 팬도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트 쿨러의 모델은 S타입이면서 7.5마력, 그리고 프로펠러 팬의 전기 제상이고 M은 이제 중온용
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많이 모델명에다가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트 쿨러는 S타입의 7.5마력의 프로펠러 전기 재상을 사용하는 중온용이고, 히타는 8kW, 0.2kW 팬 2개가 달린 유니트 쿨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웅축기 팬이나 증발기 팬이나 0.2kW짜리 2개가 달려 있는데, 왜 웅축기는 OCR이 1.6에서 2.5A짜리고 유니트 쿨러는 2.5에서 4A짜리를 선정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전기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높아집니다. 전기선의 저항이 높아지면 암페어는 줄어듭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자동 제어 쪽 아마 기초를 하면서 알려드렸을 텐데, V는 IR 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ohm의 법칙인데, 그럼 I 전류는 R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R 저항이 높아지면 전류치는 당연히 낮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웅축기 부분은 항상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코일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저항치가 높아지면서 암페어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리고 유니트 쿨러 쪽은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쿨러 모터의 전기선은 차가워지면서 저항치가 낮아지겠죠. 저항이 낮아지면서 모터의 전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뭐 크게 상승은 하지 않지만 전류치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유니트 쿨러 같은 경우는 코일이 또 가까이 붙어 있고, 그래서 저항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압의 어떤 영향도 좀 받고, 그래서 전류치가 같은 사양이더라도 웅축기에 달리는 것보다 조금이지만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OCR이 한 단계 정도 더 높게 선정이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웅축기는 1.6에서 2.5A짜리를 썼지만 유니트 쿨러의 OCR 같은 경우는 2.5에서 4A짜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동력 회로도에 대한 완성본을 한번 살펴봤고요. 똑같은 도면을 그려볼 건데요. 압축기는 7.5마력, 웅축기도 7.5마력, 쿨러도 7.5마력에 대한 이 도면을 차근차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완성본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어떻게 그렸는지, 어떤 식으로 이 EOCR이나 마그네트나 메인 차단기가 선정이 됐는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빈 도면이 있겠죠. 처음에는 먼저 여기다가 파워 서플라이 공급되는 전원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글씨가 크니까 전 이렇게 좀 작게 할게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3상 4선식 380V 60Hz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기처럼 이 상이나 선을 이렇게 영어로 플레임으로 굳이 적어주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약자를 쓰셔도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제 밑에다가 R상을 그려줍니다. 선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주셔도 돼요. 한 요 정도 띄어서 S 써주시고요. 같은 간격으로 T, N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N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다가 단자대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자대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깔끔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4선식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려야 될 부분이 일단 메인 차단기를 먼저 그려줘야겠죠. 메인 차단기는 한 요쯤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한 요 정도 띄면 되겠죠? 그리고 곡선 표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MCCB 라고 적어주고요. 여기다가는 모델명을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양만 적어주셔도 돼요. 메인 차단기 같은 경우는 판넬에서 쉽게 구분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선 하나 표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220 차단기를 그려줘야겠죠. 메인 차단기 기호를 복사를 해서 돌려줄게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리겠습니다. 선도 점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일단 왼쪽이 R상이고요. 오른쪽은 N상이겠죠. 그리고 옆에다가 NFB라고 적어주고 밑에다가 10A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RST선 이제 1차 측은
현장 배선이니까 저도 점선으로 표시를 할게요. 2차 측은 뭐 대충 내리셔도 돼요. 네, 여기 넘버링은 R, 총 넘버링은 N,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 2차는 컨트롤 선이다. 컨트롤에 관련된 차단기란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이 여기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뜻으로 하시려면 제 저번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색칠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력 회로도를 할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뭐 45도 각도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꺾이게 그려주시면 이 꺾이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중간에 그냥 지나간 부분은 통과한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회로는 많이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ELB를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 거 복사를 하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얘는 ELB라고 적고요. 얘는 한 20A 짜리로 넉넉하게 그냥 달아줄게요. 또 얘는 드레인 히터나 램프용 뭐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 옆에 이제 동력 부분들 그려줘야 되는데요. 일단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감으로 하셔도 돼요. 한 요정도 크기로 하고요. 이 글씨 같은 경우는 원에 이제 가운데다가 하면 좋기 때문에 뭐 빠른 특성 이런 데 들어가셔서 중간 중심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에다가 그런 글씨를 써도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컴프 모터라고 해가지고 저는 CM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가운데가 S, 왼쪽이 R, 오른쪽이 T상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당연히 이렇게 꺾임 선이 있으면 더 이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에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리는 것보다 또 이 끝에서 이렇게 꺾어 주시면 더 선이 이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감으로 아무데나 찍어 주셔도 되고요. 자, 뭐 이렇게 그냥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이 선도 미러로 바로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그림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컴프 전에 EOCR이 있죠. 이렇게 네모를 그려줍니다. 뭐 기호는 하기 나름이에요. EOCR 기호가 꼭 네모는 아닌데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로 그립니다. 왜냐면 선이 이제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관통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EOCR이고 30A 짜리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먼저 이런 걸 선정하기 전에 밑에다가 압축기 모델을 적어줍니다. 4DES-7-20D라는 모델이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처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압축기 명판 같은 데를 봐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4DES 모델을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기술 자료에 가면은 이렇게 최대 작동 전류가 21A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입력 전원 같은 경우는 10.7이고요. 만약에 암페어는 모르고 이렇게 최대 입력 전원밖에 모른다 그러면 보통 선정을 하실 때 킬로와트당 2A 정도 보시면 돼요. 380V 4선식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하면 뭐 21.4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21A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돌아갈 땐 21A까지는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최대 작동 전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렸을 때는 예를 들어 얘를 냉장으로 쓴다고 치면요. 그냥 사용 온도가 0도라고 치면 증발 온도는 델타 T 10도 정도를 보니까 증발 온도는 마이너스 5도 정도가 되잖아요. 이때 실제 압축기 전류치는 12.56A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증발 온도를 10도까지 올린다고 치더라도 전류치는 거의 14A도 안 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1A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부품들을 선정을 할 때는 이 21A 기준으로 선정을 하셔도 무방해요. 이 21A에 근접하게 그냥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OCR 같은 경우는 0.5에서 30A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한 거고요. 이제 위에다가 마그네트를 그려야겠죠. 마그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좀 먼 것 같아서 가깝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처럼 이렇게 짝대기를 하고 곡선이 있는 게 마그네트 기호였잖아요. 자, 뭐 요정도 떨어뜨려 주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옆에도 똑같이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여기 사양도 얘는 압축기 모터의 마그네트고 모델은 MC22를 썼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컴프에 대한 벌써 동력 회로도가 그려졌죠. 네, 옆에랑 이제 비슷하죠. 자, 다음에는 움축기 팬모터 쪽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옆에다가 복사를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CF라고만 적을게요. 자, 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얘는 콘덴서 팬이니까 CF라고 적고 뭐 슬래시로 이렇게 나눠 주셔도 좋아요. 콘덴서 팬 이렇게 나눠 주시고 패키지는 7.5마력짜리 그리고 0.2kW 짜리가 두 개 달린 팬이 두 개 달린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가서 얘 같은 경우는 EOCR이 아니라 보통 팬에 이제 OCR을 좀 많이 달죠. 자, 그러면 이제 0.2kW 짜리 팬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의 전류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전류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자기가 사용하는 모터가 몇 암페어인지는 알고 계셔야 좋아요. 직접 뭐 돌려보시거나 그렇게 해서 테스터기로 찍어 보시는 게 낫고요. 제가 사용하기에는 보통 0.75kW 짜리가 한 현장에서 1.3A 정도 뜨거든요, 최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2kW 짜리가 두 개, 0.4kW 짜리니까 1.3의 반 하면은 대략 뭐 0.6A 정도 뜨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0.7A라고 치고 곱하기 한 1.3 정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1A 정도가 뜨죠. 그래서 저는 얘를 1에서 사실 1.6A 짜리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론상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도 되는 건데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이렇게 계산을 정석으로 했는데도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1.6A가 살짝 뭐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1.6에서 2.5A 짜리 선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팬이 실제로 과부하가 되면 암페어는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OCR이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팬이 좀 오래되면 절연 저항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암페어가 조금 상승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1에서 1.6A 짜리를 써버리면 자주 OCR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조금 더 높은 1.6에서 2.5A를 쓰는 게 서비스도 좀 덜 걸리고 오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과부하가 일어나면 금방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OCR 같은 경우는 이제 관통하는 게 아니라 마그네트 2차 측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는 안 하고요. 보통 이제 S상은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디귿자로 많이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요. 네, OC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히타를 그려야겠죠. 재상 히타는 디프로스트 히터니까 DH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DH라고 써주고, 그리고 히타 같은 경우는 이제 OCR을 달질 않아요. 왜냐면 유니트 쿨러 자체에 과열 방지 TC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과열 방지 TC가 사실 OCR이랑 같은 역할을 해요. 과열이 되면 히타를 잠깐 껐다가 열이 식으면 다시 히타를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시 선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에는 쿨러가 또 붙겠죠. 그래서 쿨러도 미리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네모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싸줍니다. 네, 그림처럼. 그리고 옆에는 유니트 쿨러 팬이고요. 가운데를 좀 맞출게요. 자, 이렇게 현재 그려졌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단자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N상에 그려놓은 이 단자들을 복사해서 쓸게요. 저는 이렇게 그려주시고, 단자의 내부 선은 이렇게 지워 주셔야 깔끔하겠죠. 그리고 유니트 쿨러에서 히타 마그네트까지 날아간 선은 현장 배선이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타는 아까 8.08kW 였죠. 사양을 적어 주시고 밑에는 지워줍니다. 이제 가운데다가 놓고, 유니트 쿨러도 아까 0.2kW 짜리 2개였죠. 그리고 얘는 암페어를 조금 더 먹기 때문에 2.5에서 4A 이런 식으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트는 9짜리 선정해 주시면 되고, 얘는 유니트 쿨러 팬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콘덴서 팬 마그네트도 9짜리였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그네트들도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시면 좋게 좋아요. 다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유니트 쿨러 같은 경우는 단자대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OCR은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단자대 표시를 하고 단자대 내부선은 지워줍니다. 가운데 선은 점선으로 그려주면 아까 그렸던 도면이랑 비슷한 도면이 그려졌죠.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N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더 깔끔해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시면 도면이 더 깔끔해지겠죠. 여기 밑에는 쿨러 S타입의 7.5마력의 프로펠러고 전기 재상이고 중온용, 이런 식으로 쿨러의 사양을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동력 회로도가 그려졌습니다. 자, 동력 회로도를 이제 그릴 때는 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보다는 이 밑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전원을 그려주시고 사양을 적어주신 다음에 이 사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품들을 선정해 주시면 더 그리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제어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자동 제어 회사는 도면 프레임에다가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영어, 상부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더라고요. 이게 이제 좌표인데요. 냉동 도면은 사실 한두 장이면 모든 도면이 사실 끝나요. 근데 자동 제어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도면이 막 10장 가량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EOCR에 관련된 뭐 전원이 도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찾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좌표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또 다른 도면이 있다고 치고요. 얘는 동력 회로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어 회로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도면에 넘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소 냉동 이렇게 적어주시고 20년도 2월 4일 첫 번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도면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코드를 만들었어요, 임의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번째 도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EOCR 같은 경우는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 두 줄을 그어줍니다. 전원을. 그리고 옆에다가 아주 작게 글씨를 써주는데요. 여기다가 DWG MSD 200204
1.2에 뭐 F9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써줘요. 그리고 밑에는 예를 들어서 넘버링이 적혀 있다고 쳐요. 뭐 13N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있다고 쳐요. 전원에. 이 자동 제어 회로에서는 예를 들어 또 두 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EOCR의 전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전원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요쯤에 있다고 쳐요. 실제 도면에서. 얘는 EOCR 파워라 그래서 제가 그냥 EP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보면 얘가 EP가 뭔지 사실 밑에다가 EOCR 파워라고 적어는 줘야 되는데 막상 보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좌표를 보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넘버링 13이고 여기가 한번 N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13번 단자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이 도면에서 G의 9입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G의 9라고 적어주고요. 이 N 같은 경우는 여기니까 얘도 한 G의 9 정도 되겠네요. 똑같이 G의 9네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3번 넘버링은 도면 MS200204-1-2에 G의 9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에 좌표를 적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자동 제어 쪽에서는 쓰더라고요. 나중에 복잡한 도면을 만들거나 할 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쓰시면 상대편한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도면에서 날라왔는지를 적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동력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어 회로를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타 마그네트 선정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다시 녹음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재상 히타 마그네트를 22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컴프랑 똑같이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마그네트 허용 전류를 보는 방법은 매뉴얼 갖고 계신 분들은 매뉴얼을 보셔도 되고 LS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이렇게 마그네트 사양에 대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MC22를 보시면 가운데 DC는 무시하셔도 돼요. MC22를 보시면 삼상 380V일 때 22A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모델이 곧 암페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히타는 이 AC 상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C 1급이 나와 있어요. 이 AC 1급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히터에 대한 허용 전류예요. 왜냐하면 모터 같은 경우는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발생하지만 히터 같은 경우는 기동 전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전 전류라 그래가지고 이제 AC 1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마그네트를 써도 얼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22까지는 프레임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22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